안녕하세요. 연방타임즈 연타TV입니다. 렉입니다. 신박입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갈수록 지금 뭐 혼탁해진다 해야 됩니까? 재밌어진다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홍준표 의원님께서 뭐 3대 구상, 7대 비전 이야기하면서 뭐 권영진 시장이 결정한 거죠. 대구시청 이전, 대구시청 중구에 있는 대구시청을 달석으로 옮기겠다. 네.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를 백지화시키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번복해 버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늘 봤습니다만은 네. 하루 만에 번복할 걸 왜 발표했죠? 참 그 의문스러운데 네. 캠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앞서서 짚었던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홍 의원께서 자기 주장이 원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캠프 내부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 정책을 검증한다고 해야 되겠죠. 뭐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그렇죠. 푸틴과 저는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이분이 상당히 독재자예요. 네. 그리고 표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난 대선에서 사이다로 두 사람이 그렇죠. 약 활약을 펼쳤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렇죠. 이분들이 사이다이긴 한데 표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달라지죠. 예.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서 넘어지고 이렇게 그런 스텝이 잘 돼요. 저는 하루 만에 번복한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쪽팔리잖아. 뭐 사실 선거 전략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중책인데 그렇죠. 큰 여기에서 이것은 좀 많이 뭐 단순히 에피소드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시청 이전이 뭐 홍준표 의원이 처음에 그 했을 때는 이게 수천억이 드는 시급하지도 않은 시청 이전이 그렇게 시급하냐? 대구시에 이렇게 산재가 대단히 많은데 그 명분은 좋았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관광 부분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영진 시장의 어떤 그 삼선의 노림수의 중에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대구 시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친 그 시청 이전이란 말이죠. 그걸 한꺼번에 지가 시장 되면 바꾸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이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의 발로 조금 근데 뭐 대구 시민을 과도한 자신감이죠. 대구 시민을 솔로 본 거 아니에요? 너무 또 그렇게 또 드릴 말씀이 없네. 솔로 본 거 맞잖아. 이번에 이제 하신 것 중에 또 3대 구상, 7대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뭐 파워풀 대구, 네. 뭐 체인지 대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좀 컬러풀 대구 대신에. 뭐 아주 추상적인 그런 그 레토릭의 그런 수준으로 아니 이분이 정치적 레토릭은 뛰어난 분이에요. 늘 보면 그런 그렇죠. 순발력도 있고. 예. 그렇긴 한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조금 비슷해야 되지. 네. 그 무턱대고 뭐 두바이식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뭐 거의 없는 걸로 뭐 갑자기 급조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가관인 정책은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두바이식 아파트를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에 그게 한 210만 평쯤 되죠. 210만 평. 그렇죠. 네. 아파트를 한 채도 짓지 않고 두바이식으로 개발해서 뭐 세계 최첨단 저것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공약이거든요. 근데 그 아니면 말고식 공약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그건 뭐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공약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대구시가 그 뭐 군의로 공항을 이전하는 비용이 한 10조 이상 든다고 얘기해서요. 그 아파트 팔아도 아파트로 지어서 팔아도 10조를 마련 못해서 지금 그렇죠. 국비를 해달라고 하는 마당이잖아요. 네. 우리는 못하겠다. 대구시는 이제 나다빠지면서 이제 국비를 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10조도 마련 못해서 국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두바이식 개발 얼마나 뭐 두바이식 개발은 두바이의 대표적인 빌딩이 하나 있는데 버즈 두바이라고 우리 삼성건설에서 건설하는 겁니다. 그 한 개 건설하는데 2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건물 한 채 짓는데 두바이는 아시다시피 아랍의 산유국의 모든 돈이 집결하는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벤츠 타고 다니면 우리로 따지면 국민차 개념이에요. 네. 슈퍼카가 그냥 길거리에 수도 없이 다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이거든요. 아마 210만 평을 두바이식으로 개발한다. 100조? 어쩌면 1000조? 잘 모르겠어요. 두바이는 2번쯤 가봤는데 네. 98년 외환위기 때 한번 가보고 한 3, 4년 전에 그때는 관광으로 갔었는데 이게 그 야자수 입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해양 개발을 딱 했다고 그렇죠. 인공섬도 만들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인공섬 있죠. 그게 사실은 보면 좀 두바이식으로 개발한다는 자체가 그 민간 투자를 엄청 끌어들여야 맞습니다. 되는데 수백 조를 한다면은 그게 우리 또 해양 도시라는 거 하고 또 육지 내륙 도시라는 그렇죠. 것도 차이가 있고 거기 두바이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그냥 대구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하게 막 그냥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예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 때 했던 얘기를 믿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해서 대구 여기에 도왔던 분들이 예, 가서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 아니, 선거 때 했던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예.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래 그분들이 지금 B핵관에 또 다른 축이 돼서 김재원 캠프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여전히 지금 그 권영진 시장을 비판하면서도 네, 공항을 국비로 건설을 하겠다. 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뭐 3대 공약, 뭐 7대 공약인가 뭐 얘기해서 과연 3대 구상 7대 비전 내에서 들었듯이 대구공항을 국비로 이전하겠다는 걸 가능합니까? 대구공항의 이전과 관련된 네. 논의들은 예.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의 검증, 시민들의 여론 수렴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고요. 대구공항 이전을 비롯한 몇 가지 공약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재검토돼 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들의 지금 공약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 공약들을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공약들이 보면 두바이식 개발하는 것도 보니까 뭐 첨단 관광 상업지구, 대규모 쇼핑몰, 문화관광, 레저 복합단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다 좋아요. 네. 이제 구름 잡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늘 참 문제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이 우리가 그 앞에 그 지금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분도 사실 그 대구 시장을 그냥 그저 먹다시피 주워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 뜬구름 잡는 공약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좀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뭐 하신 게 없어서 저는 예.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저는 이게 연이어 이런 대구시장을 만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지금 대구시장이 되면은 어떨 건가? 3대 구상, 네. 7대 비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대구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게 참 고약한, 참 나쁜 뭐라 했죠? 뭐 그런 질문이다. 고약한 질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걸 묻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대구 실정도 모르면서 왜 대구시장으로 나왔는가? 뭐 국회의원 정도는 뭐 몰라도 관계 없어요. 근데 왜 나왔는가? 뭐 대구에 살지도 않았잖아요. 대구요? 대구 살았습니까 그분이? 중고등학교 때 살았죠. 그때는 학생 때고 예, 뭐 예. 학생 때야 뭐 막걸리나 아니죠 막걸리 중고등학교 때는 안 먹네.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뭐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그 찌질지게 가난해서 경남 창녕 출신인데 그 합천도 돌아다니고 하다 초등학교만 한 6군데 다녔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힘들게 사신 건 분명한데 네. 이분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저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이분을 나는 같은 그 계열이라고 보는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고 둘 보니까 다 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두 사람이 그럴 수 나는 비슷한 있겠네요.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한마디로 양치기 소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뭐 예. 초창기에 민주당으로 갈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콜이 왔었는데 그때 네. 그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좀 날릴 테니까 그때 콜이 정치 입문할 왔었는데 때 결국은 뭐 저쪽으로 예. 갔었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분들이 자꾸 대구 와가지고 이 참 근데 왜 대구 시민들은 이런 분을 자꾸 그 지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선된 가능성은 여론조사 결과니까 지금 예. 뭐 40%대 예. 이렇게 올라오니 예. 제일 많고 뭐 심지어 시중에서는 이제 대세로는 이미 선거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는 근데 걸로 알고 어차피 지금 있습니다. 당심을 아직 모르잖아요. 당심은 여론조사 모르죠. 뜬 네. 여론들은 지금 그 뭐 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당심에서 또 혹시 또 배 이상 차이 나면은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당심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서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던 그런 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윤사모라고 하는 조직이 네. 김재원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과정에서 김재원 후보가 기여했던 아주 적극적인 기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답성 성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심을 대변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인데 네. 국회의원들이 2년 뒤에는 또 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자기 목에 올가미가 걸릴 건데 그렇죠. 함부로 움직이겠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다가 떨어졌다라고 네. 봤을 경우에 그 이번 경선 결과가 또 그 기준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는 다음 총선 때는 아마 상당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지금 물갈이가 대거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 그 경선 때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한 57.7%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34.8%였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게 거의 한 6대4, 6대3 정도, 한 7대3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지난번 경선 때보다 더 어차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림이 확실할 거니까, 그죠? 그렇죠. 후보 시절하고 당선인 시절하고 천지 차이니까. 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당시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중앙당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홍준표 의원이 네. 대구시장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스피커 그러니까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네. 윤석열 정부에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경우에 원활한 국정 수행에 이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담이 될 수 있다. 공이 거죠.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그 주춧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죠. 네. 공은 걸림돌이지 주춧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